시장 기업 이슈를 통해서 이자는 예, 종목 이야기, 종목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자부터는, 네. 예, 인자부터는. 인자부터는 서울 사람 곽영우 부장님과 함께 이슈를 통해서 종목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안 그래도 쿠팡이 쌓아 올린 이제 사실 그 선순환이 많죠. 쿠팡이 뉴욕 증시 가니까 쿠팡만 가냐? 우리도 갈 수 있다. 뭐 마켓컬리 얘기도 나오고 뭐 이베이 코리아도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옥석 가리기는 좀 해야 될 텐데요. 언급되는 종목이나 그런데 눈여겨볼 종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켓컬리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마켓컬리하고 하나가 야놀자 하고요. 네. 크래프트 이베이 코리아 아니고요. 크래프트는 한국 상장 아니에요? 크래프트도 미국 건데요. 이베이 코리아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시죠. 이베이 코리아. 지금 제가 좀 준비한 거는 그건 제가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고요. 네. 야놀자하고 좀 이상하다. 야놀자니까. 예, 마켓컬리 요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번 타자 쿠팡이 미국행을 갖고 상당히 또 긍정적인 성과도 냈고 역시 한국의 어떤 위상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상장 이벤트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컬리, 마켓컬리가 쿠팡하고 똑같은 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우리 예민수의 라이브쇼에서 말씀드렸는데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지분이 조금밖에 없다. 조금밖에 없다. 지배력이 약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경우를 또 나스닥이 상장하면 쿠팡이 이번에 그렇게 차등 뭐 의결인가요? 뭐 차등 의결권제도 맞습니다. 네. 생각 안 나서. 그래서 이제 쿠팡이 그런 걸 취했기 때문에 똑같은 컨셉을 잡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켓컬리도 그런 경우를 또 차등 의결제를 또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적자란 적자. 예, 적자. 쿠팡이 적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미국이니까 상장이 가능한 거죠. 국내는 뭐 특례 상장 아니면 어렵죠. 네, 그래서 마켓컬리도 적자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참 적자고 이런데 이렇게 오히려 큰 시장에서 받아주는 컨셉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좀 궁금한데요. 어쨌건 성장성을 보고 또 투자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까? 좀 더 선진화된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추후에 좀 상장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뭐 실적이 어떻고 저떻고 뭐 성장성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는 다 좋게 나올 거니까 그럼 관련주는 뭐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관련주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좀 상한가 같더라고요. KCP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는 조금 그런 게 유정란으로 만든 백란을 쿠팡, 마켓컬리, 쓱닷컴 등의 주요 이커머스 통해서 판매한다. 근데 상한가. 이게 계란 판단 얘기잖아요. 조금 퀘스천 마크라는 느낌 들었고요. 그래서 흥국 F&B라는 종목은 또 전일에도 또 아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과일 주스, 베이커리, 간편식품 등을 마켓컬리를 통해서 판매한다. 퀘스천 마크. DSC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조금 저는 투자들은 이제 지분 투자하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바이아웃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죠. 그거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돈을 50억이나 투자했으니까 뭐 관련된 기업이 이제 상장하게 되면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19% 이상 상승해 준 거는 저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ECS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있거든요. 컬리 기업 가치 한 6천억 수준에서 시리즈 D를 통해서 70억 가량 투자한 것은 뭐 70억을 투자했다는 거는 건데 요게 엊그제 좀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뭐 요런 종목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지오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특히 지오소프트도 최근에 좀 같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강하게 우리 눈에 좀 띄었던 게 이 지오소프트와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 흥국 F&B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저도 좀 고민스러운 게
쿠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이슈가 끝났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마켓컬리와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데 이거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나? 그러게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켓컬리의 컨셉이 쿠팡 컨셉과 똑같고 쿠팡 컨셉이 마켓컬리 컨셉 똑같다고 자꾸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상장에 대한 기본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똑같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어떤 뭐 관심도 어떤 핫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냐. 그 잘못하면은 여기서 물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켓컬리는 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조금 생각이 밀리는데 야놀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야놀자는 마켓컬리보다는 이건 보면 숙박 예약이라든가 스타트업, 뭐 야놀자, 뭐 인테리어 앱, 뭐 오늘의 집, 뭐 중고 물품 거래, 뭐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류업체 메쉬코리아 등도 다음 타자 거론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야놀자 기업이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적자 기업이에요. 여기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또 이거 이런 거 잘 찾았습니다. 적자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는 뭐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요건을 활용해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이런 얘기 나왔는데 코스닥 뭐 얘기 나왔다가 또 나스닥 얘기 또 나오니까 조금 퀘스천 마크. 야놀자가 미국에 간다면 지금 5조 원보다는 최소 2배인 10조 원 이상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뭐 세 줄로 요약하면은 야놀자가 여행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매출이 지속 성장하고 있고 기업 가치는 한 3조에서 5조 원인데 미국 가면 10조 된다 뭐 그 얘기거든요. 그럼 시장에 관심 있다면은 그럼 좋다면 뭐 봐야 되노 이래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뭐 봐야 되노. 서울 예, 네.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 봐야 되노. 네. 이거는 조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가 종목 캡처한 게 아주 IB 투자라든가 SBI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 하나생명이에요. 전부 그 투자하는 회사들이 관련된 종목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말이 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에 약 2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16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예, 그리고 또 하나투자증권은 모에서 하나자산운용이 시리즈 C를 통해서 야놀자에 약 300억 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뭐 관련되어 C를 통해서 약 300억 원 투자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요런 것들은 좀 말이 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계란 납품한다, 뭐 거래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에는 그 약간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타이틀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꾸 뭔가 이유를 갖다 대서 붙여가지고 퍼뜨려서 그런 양상이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건 좀 수익이 낮다면 그건 정답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쿠팡은 이제 상장을 했고요. 다음으로 마켓컬리 말씀하신 것처럼 야놀자. 네. 반말에 죄송합니다. 예, 야놀자. 예, 하고 그다음 또 뭐 기사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11번가 뭐 그러니까 기사에 예, 그다음에 티몬 네, 뭐 이런 것들 언급되고요. 삼성출판사도 네, 계속 이제 지난번에도 부인했었는데 언급이 되고 이런 것들로 가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피터 린치 얘기해드렸잖아요. 즉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내도 안다. 그런데 자기는 실적에 근거해서 투자한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잖아요. 동방이라는 주식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부장님, 동방. 네, 보겠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한다고 해서 네. 워낙 급등을 그때 했었던 거잖아요.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방. 네,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네. 보면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죠. 그죠? 예, 지금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주봉입니다. 예, 며칠 가구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뭐 그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도 알지만 쉽지 않다. 네. 이거는 제가 그 최근 한 7,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증권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고객분 한 분이 이 동방의 패밀리세요. 패밀리인데 그분조차도 직접 경영은 하지 않고 지분만 보유했는데
한 500원 수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팔고 싶다고 저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거 패밀리시인데 믿음감 있으실 텐데 왜 그 파냐 했더니 자기가 볼 때는 안 좋대요. 근데 주식은 참 희한하죠. 어떤 이유가 붙어서 이렇게 1,800원, 1,900원짜리 주식이 13,950원까지 가냐 이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말 듣고 네. 안 파셨길 다행이지 네. 팔았으면 저 욕 무진장 들어먹을 뻔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주식은 알 수 없어요. 한번 이렇게 오긴 오죠. 근데 이제 진짜. 그걸 버틴 사람은 모르지만 이 고점에 13,950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그 가격이 찍힐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 그렇습니다. 13,000원에 산 분들은 괴로운 거죠. 예. 네.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초보자는 특별히 그죠? 초보자, 중보자는 네. 네. 예, 고수가 아닌 경우 편안하게 투자하는 게 좋죠. 네. 쿠팡 끝났습니다. 쿠팡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